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집안의 주식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인가?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한 글을 하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번 올해 이제 전체 자산이 다 떨어지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코인도 다 떨어졌잖아. 그래서 부동산도 막 엄청 떨어졌다, 뭐 영끌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식도 떨어지고 이제 코인도 떨어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 집 그 자산 내가 월별로 정리해놓은 거를 한번 봤거든? 근데 우리 집 자산은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 이게 우리 집 최고 자산 찍었던 게 올해 8월이고, 지금이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걸 보니까 한 1.6%? 총 자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자산이 이번에 떨어진 건 1.6%란 말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떨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 집 부동산 자산이 95%가 넘고, 나머지를 이제 주식과 코인,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도 또 사실 많이 떨어진 데들도 있잖아. 30% 떨어진 데들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2.5급지 정도 되고, 실제로 2021년에도 다른 이제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 집은 거래가 없었지. 올해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오른 게 많이 없었던 거야, 부동산이. 그래서 오른 것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떨어질 것도 많이 없었고, 실제로 거래가 없기도 했고. 근데 보면은 실제로 거래가 없긴 했지만 많이 안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2.5급지여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거의 많이 지켜줬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코인이 합쳐서 한 4% 조금 안 되는데, 주식만 해서 2% 정도라고 하면 2%에서 반토막이 나도 1%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 우리 집 전체 집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우리 집은 거의 큰 피해가 없었다. 우리가 막 실제로 보는 거는 주식 뭐 몇십 퍼센트 떨어졌다고 막 뉴스에선 보지만, 실제 이제 우리 집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엔 다행이다라고 싶다가도, 그리고 또 이제 역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부동산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근데 그래서 음, 더 안 빠진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그 종목으로 주식을 30%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 우리 포트폴리오 개박살 났을 수 있어. 맞다.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가 깨질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는데, 서울 부동산이 사실 한 10년에 2배 정도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10년에 2배? 뭐 진짜 뭐 어디 작은 아파트나 그냥 소외된 데도 뭐 당연히 강남, 압구정 이런 데는 더 많이 오르지만, 상승분이 더 크지만 다른 소외된 데도 10년에 2배 정도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것들, 뭐 주식의 장기 투자라, 뭐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 이런 책을 보면, 미국 주식도 한 100년, 200년 막 데이터를 보면은 한 7%에서 한 9% 정도 되는 것 같아. 1년에? 1년에? 평균적으로 1년에. 1년에 7%? 그러니까 한 10년에 2배 되는 거지,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자산 배분을 할 거잖아. 이제 2023년 내년에 만약에 현금을 모은 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는데, 1순위는 일단은 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이는 게 1순위고, 2순위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을 더 매입하는 게 2순위인데, 그래서 부동산하고 그 주식 우선순위를 조금 자기랑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만약에 이제 뭐 전체 월급에서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한 10% 정도를 더 추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하는 게 주식을 하는 게 좋을지. 근데 둘 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주식을 내년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갈아타기 할 때 그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체력이 될까? 그래서 맞아, 그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랬을 때 음, 아직 우리가 주식 투자할
그게 아닐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주식을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막 매도 해가지고 그걸로 시드를 불려가지고 그 갈아타기 할 때 합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지수를 살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잖아. 그랬을 때 나는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그 실거주 하려고 들어가는 돈일 때는 주식을 안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년 동안 준비할 거니까 한번 점프를 할 때는 있는 돈 다 털 것 같거든? 한 번은. 그랬을 때 주식을 계속 사는 게 맞나 지금? 아니면 나는 내 생각에는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뭐 어디로 갈아타나 뭐 이런 얘기도 살짝 해봤을 때 그 정도 가면은 뭐 더 만족하고 살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수를 모으던지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던지 그렇게 실거주를 하지 모두 않을까. 마련하고. 그치. 근데 그냥 그거지. 예금에 넣을 것인가 S&P나 뭐 이런 지수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실은 대가들 책들 다 보면은 그 유통기한이 짧은 돈을 가지고는 주식하지 말라고 맞아, 하잖아.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산다고 하면 진짜 평생 팔지 않을 그런 걸로 사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게 우리가 체력이 되는가. 앞으로 아직 우리는 뭐랄까 아기도 없고 갈아타기도 못했고 지금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맞아. 그것도 그래. 그래서 사게 된다면 진짜로 그 소액을 사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월급에 한 5% 미만? 2, 3%? 3%? 한 달에? 그런 정도로만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지. 왜냐면 그 주식은 네.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 미국 주식 ETF는 네. 일단은 적어도 한국 서울 부동산만큼의 일단은 난 그거보단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의 일단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네. 혹시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 임사자 부활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부자가 돼보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서울 서울 포함해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맞다. 그 얘기하고 있었지. 너무 높아서 다른 자산으로 조금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대안이 몇 개 없잖아. 주식,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밖에 없는데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지만 그냥 개별주가 아니라 네. 미국 주식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한 20, 30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그러니까. 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20, 30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수익이 나잖아. 맞아, 그치.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월급의 한 2%, 3% 정도로 매달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씩 낮춰가는 거지. 부동산의 비중을 실제로 부자 데이터 보면은 뭐 중산층들은 맞아. 95% 이상이 부동산이고 실제 완전 진짜 부자들은 60%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진짜 부자들도 제일 좋은 집 해도 한 200억 안 하잖아. 응. 근데 주식은 뭐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 그 제한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런데 또 그렇지. 맞아. 맞는데, 실거주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막 갑자기 뭐, 예를 베네수엘라나 뭐 터키처럼, 아, 원화가 폭락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 모르겠네. 현금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하락장을 겪고 나니, 어쨌든 대가들이 투자는 유통기한이 긴 돈으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유통기한이 긴 돈이 별로 없고, 실은. 갈아타기 연수는 이제 몇 년 뒤에 할 거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미국 주식은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의 약간 노후에 쓸 것 같은 그런 자금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그럴 수 있어. 미국 주식으로 되게 불려가지고 내가 더 좋은 집을 사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실거주는 우리가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평생 정착을 하는 거잖아. 근데 미국 나중에 근데 실거주 집에서는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실거주 아파트에서는 돈이 안 거기서는 나와. 현금이 안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근데 결국 그 블로그 다른 이웃 블로그에서 본 거지만 수익률은 원금 곱하기 그러니까 전체 수익은 원금 곱하기 수익률의 그 연수 승이거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1승, 뭐 2년 지나면 2승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대, 30대일 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30대, 40대 돼서 미국 주식 시작하는 거랑 그 10년 정도의 차이면 큰 차이가 될 것 같긴 하거든. 나중에 우리가 큰 금액이 됐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안 팔아야겠네. 안 팔아야지. 미국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되지. 절대 팔면 안 되고 안 팔 금액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씩 미국 주식 모은다. 그럼 안 팔 수 있겠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은다. 그것도 안 팔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얼마를 넣던지. 통장을 나눠야지. 부동산 통장과 주식 통장을 나눠서 아예 이 주식 통장은 없는 돈이다. 맞아. 그렇게 해야 그래서 돼. 우리가 실거주 갈아타기 할 때도 주식 돈을 넣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맞아. 만약에 주식 통장을 살면은 앞편에 들어갈 수 있고 주식 통장을 안 살면은 저기 잠실밖에 못 간다. 하면 잠실에서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비트를 사면서 실거주를 못했잖아. 결국엔. 맞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비트를 사면은 우리는 2년 뒤에 실거주 못한다. 그래도 살 건가? 사자. 그런 마음. 그런 맞아. 이상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진짜. 그게 그 개념을 들어가는 개념을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60 넘어서 일 안 할 때 여기 있는 거를 빼서 쓸 거다. 자기 나 진짜 느낌 왔어.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그 보도셰퍼의 돈 책 읽으면서 그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우리가 어디 살고 싶은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돈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익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넣을 건지 이 미래를 위해서 빼둘 건지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그 미국 주식 그 S&P 500 같은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사 모으는 거는 진짜 우리가 60 넘어서 사실 요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국민연금 없을 거다. 우리가 내더라도 국민연금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 세대 때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S&P 500을 뭐 모아서 그거를 1년에 뭐 한 3%씩 헐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면 괜찮아. 연금 넣는다 생각하면서 미국 주식을 하고, 맞아. 이 연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든 깨지 않는다. 맞아.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게, 유명한 그 401K라는 법안에서 그 우리나라 약간 그 연금법 같은 거 같은데, 401K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을 하면 연금이 쌓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절반을 나라에서 내주듯이, 회사에서 내주나? 회사에서 내주듯이, 401k는 이제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10만 원을 저축하면, 회사에서였나? 아무튼 나라에서 그대로 10만 원을 더 저금을 하는데, 그거를 미국 주식을 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국가나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조금 연금을 마련하듯이 미국 ETF를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읽은 책,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두 개로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불릴 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고, 꼭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노후에 써야 될 돈, 그거를 없으면 안 되는 돈을 마련하더라고. 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수익의 몇 %를 우리 노후를 위해서 맞아. 보낼 것인가. 그거를 일찍 준비할수록 좋고, 맞아. 나는 그 방법을 미국 S&P 500 추종 ETF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러면, 돈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한 뭐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월급 360만 원 받는 맞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40만 원은 그냥 없는 돈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사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로 미래에셋 증권을 오래 썼는데 이제 뭐 다른 뭐 증권사들 계좌가 좀 있으니까 지금 일본 리츠 ETF 모으는 것도 삼성증권에서 모으거든. 근데 그거는 삼성증권에서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주 안 들어가 보거든. 삼성증권은 거의.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할까? 아예 우리 노후 자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우리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자산 증식에. 자산 증식에? 어. 그래도 그래서 되지.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열어보는 거야. 좋소. 왜냐면은 진짜 좋아.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내가 이제 매달 월급 받으면 일부 이체해서